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적용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갱신 계약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감과 광역 교통망 호재가 맞물리면서 동탄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 시장으로 서울시정을 이끌게 되면서 선거 전 내세웠던 강북 전성시대 구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강남을 중심으로 집중됐던 개발 혜택을 강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 심리는 7주 만에 꺾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나 투자 수요가 지금 급하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 변수에 잠시 숨고르기 중인 주택시장. 이번 주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그 안에서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엔 날이 조금 흐리더니 지금은 날이 정말 화창하게 겠는데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의 고민도 이렇게 화창하게 갤 수 있도록 그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지난주 지방선거가 끝났죠.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한강벨트와 그리고 강남 3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사상 최초로 이제 5선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민선 8기였죠. 바로 그 전에 민선 8기 때는 국토부와 또 서울시 의회 그리고 구청,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빠른 성과 한 400여 개 가까이 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 9기 때는 일단 국토부와 또 시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이 민주당에 또 다수가 되면서 아마도 8기 때의 그런 엄청난 속도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방향은 이제 4년간 정해졌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고삐를 반드시 재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속도 면에서 좀 차이 날 수도 있고 다수 좀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도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견을 잘 협치로 바꿔서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런 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에 서울시장은 기존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게 됐지만 구청장들의 자리가 조금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앞으로 내가 투자한 지역 그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지,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지역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고민되실 텐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소장님의 답변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제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7456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동구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는 7세 그리고 5세 이렇게 2명이 있는데요. 올해 9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데요. 보유자금은 3억 정도고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다산의 지금지구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강동구 일대의 재건축 예정지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까 생각 중인데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강동구에서 살고 계셔서 떠나기는 또 쉽지 않을 테고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아파트를 좀 선호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이 전세 5억에서 대출을 갚으면 한 3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3억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자녀가 이제 두 분입니다. 근데 이제 7살과 이제 5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좀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전학을 갈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죠, 9월. 9월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지금 거의 다 첫 번째 생각을 90% 이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한 3억밖에 없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강동구도요, 정말 오래된 아파트들도 지금 웬만하면 한 10억이 아니라 거의 15억이 다 넘습니다. 눈에 좀 마음에 들고 입지가 괜찮은 곳은요. 그래서 그 옆에 미사지구를 보셨겠죠. 미사지구도 지금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이제 구리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지금 도시 같은 곳을 보는데 특히 이쪽 강동구에서 많이 보시는 쪽이 다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생각이 비슷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거의 대다수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9호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 지금 지구가 여기죠, 여기. 그래서 9호선이 요게 2031년에 개통 예정이긴 한데 요게 한 2년 정도 지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33년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가 개통이 되면 고덕 기준으로는 강남이 삼성이 한 고덕에서는 한 15분이면 갑니다. 9호선 급행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한 20분이면 가겠죠. 편리하죠. 편리하고 대신에 이쪽에 그 다산 신도시도 가격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여기 한 1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많이 내렸다가 지금 한 요정 8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하단 부위를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한 10억 정도 되고 여기는 도농역 근처로는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보통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서울에서 거꾸로 서울에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자산을 좀 처리 또는 정리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현금 보유를 좀 하시면서 뭐 자녀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쓸 거 쓰고 하시면서 여기 또 깨끗하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이거는 찬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양육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맞벌이 하신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양육비가 좀 많이 들어갈 시점이고 그 시점에 지금 3억 보유하시고 8억 정도로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서 지금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하셨을 때는요, 얘가 계속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14억이 되고 이러면 나중에 처분하셨을 때 이 5억 대출을 상계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좀 흐름을 타고 아파트가 낡아지면서 계속 10억 언저리 아니면 뭐 8억에서 1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다면요, 결국에는 5억에 대한 이자 내고 월세 사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맞벌이 하시고 언젠가는 은퇴하실 시점이 됐을 때는 내 손에 쥐는 돈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되질 않고, 서울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겠죠. 그리고 급등을 하고 또 다세대나 아니면 빌라 같은 것들이 입주권으로 가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오를 때 여기는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더 나이 들어서 이어질 수가 있다. 대신 당장에는 좋습니다. 당장에는 34평 깨끗한 아파트에다가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하겠죠. 그러나 그 스트레스 덜 한 것은 향후 나이가 들어서 더 2배, 3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저는 여기 다산지구로 빠지시는 거는 좀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한번 벗어나시면요, 웬만한 뭐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뭐 정말 고소득자 아닌 이상 진짜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요 강동도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 여기 둔촌동 보면요, 중앙보훈역 요 사이에 여기가 2022년에 모아타운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 시범지구로 설정된 곳이 있습니다. 시범지구. 거기 시범지구가 지금 좀 면적을 더 늘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 한 4, 5년 전에 3룸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다산 신도시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한 12억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의식의 흐름은 재개발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90% 보통 사람들의 90%가 생각하는 지금 돈이 없으면 점점 지역을 넓혀서 그냥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충분히 지금 3억 정도에 되는 돈으로 향후 다산 신도시에서 10년을 사는 것과 재개발 투자 실입주를 하셔가지고 10년을 살았을 때 완전 다른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지금 여기 2-2라든지 뭐 2-1도 있고 1-1도 있죠. 1구역도 있는데 이런 구역도 3룸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한 7억 이상 하죠. 7억에서 뭐 8억까지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금을 저는 뭐 아파트까지 이렇게 사실 생각이 있으셨다니까 제일 좋은 것은 고덕 2-2지구에 한 8억 미만짜리 한 7억 한 5천 요 정도 되는 3룸에 입주를 하셔도, 요걸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요런 것은 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출도 좀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고덕을 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천호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원래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였죠. 그래서 지금 천호 쪽이 굉장히 뜨겁고요. 지구 지정된 데도 많고, 그리고 연번동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실평수 한 20평 이상 되는, 한 지은 지 한 4, 5년 된 준신축 이런 빌라, 3룸 빌라 이런 거는 10년 동안 사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셔도.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6억 밑이기 때문에 6억 이하기 때문에 대출은 한 2.5억에서 한 3억 정도만 받으시면 된다. 대출이 적은 것만 장점이 아니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방금 이 3룸 아파트
빌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랐죠. 여기도 시간이 갈수록 8억에서 10억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 사시면서 나중에 계속 입주권으로 가셔도 되고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매각하셨을 때 1가구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거주를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크게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반드시 문자 주신 분은 연락 주셔가지고 저에게 좀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향후 10년이 걸려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자기랑 좀 비슷한 사연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을 벗어나서 다산으로 들어가는 거 반대 의견 드리면서 천호 지역을 좀 일러드렸거든요.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꼭 다시 한번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를 보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다 보니 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까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즘에 반도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상담한 내용인데요. 방금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오르다가 좀 정체가 돼 있고요.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도 문재인 정부 때는 한 14억까지 올랐다가 23년, 24년 고금리 때 8억까지 쭉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믿기지가 않게 갑자기 반도체가 화랑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16억까지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가 이 정도로 오르려면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세계가 다 아는 이런 호황 정도가 아니면요. 이렇게 쉽게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별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대단한 진짜 반도체 같은 호재가 아니면 힘든데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저에게 고민을 상담 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 동탄 아파트를 자기가 8억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거를 15억에 16억에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반포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광진구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랬을 때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15억, 16억이면 그냥 지금 팔고 서울시로 돈 잘 버셨으니까 옮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방을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5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굉장히 오름세가 크고 그리고 또 민선 8기 때 엄청나게 많이 해놨던 것들이 이제 가시화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4년 정도는 재개발의 꽃이 핀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방송도 하지만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 4년 동안 축제가 될지 아니면 또 다시 그래 샀어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는 시점이 될지 여러분들은 세미나 오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토요일 강경훈 소장과 함께 재개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바로바로 전화해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어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서울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재개발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연속성 있게 사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지금 재개발 이렇게 서울시 이 빌라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막 2억, 3억씩 오르고 특히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조합 설립 전에 지금 벌써 6억짜리가 18억이 되고 3배가 올랐잖아요. 사실 2021년 이전에는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자양 사동이 이제 신통기획 이제 신청한 시점이었죠. 그때 투룸이 6억이었습니다. 6억. 그리고 3억이면 투자 가능했었죠. 물론 이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6억이라는 빌라를 훨씬 더 싸게 조금 더 빨리 하신 분들은 5천에서 1억 정도로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오를 만큼 다 오른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1년도만 해도 이런 재개발 예정지구에 투자하는 것은요, 소위 말해 이제 좀 금기시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거를 사는 게 정석이다 라고 이제 통용이 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통기획이 나오면서 이게 보통 정비구역 지정이 한 5년 걸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만 해도 5년 걸리던 게 이제 2.6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구역도 안 된 거를 사서 언제 재개발하냐, 18년, 20년 걸리는데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게 정말 신통기획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31만 호 착공 시대가 열릴 정도로 지금 재개발이 빨라졌다는 걸 인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또 향후 4년 동안 웃을 것이고, 아직 이게 무슨 소린지, 이거 재개발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한마디에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향후 이 시간을 다 날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재개발 투자의 전성기가 정말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말 박빙이었죠. 1%대 차이로 이제 5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4년간은 31만 호 착공, 31년까지죠. 예, 공약이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민선 8기 때 한 약 400개 정도 정비구역을 이제 이어서 착공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촉각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향후 4년인데요.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큰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2030년 6월 초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죠. 그리고 6월 30일 날은 또 서울시장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대선이랑 지방선거가 같은 달에 진행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한 2, 3년 후면요, 어느 정도 대선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선거는 대선이 되는 쪽이 서울시장도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봤을 때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여러분들이 투자에는 좀 유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의 전성기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행정적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정치색 빼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8기 때는요, 국토부와 시의회 그리고 구청이 17대 8로 다 여기는 또 국힘 다수였죠. 여기도 국토부도 이제 국힘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민선 8기 때는 정말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뜻을 펼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의회가 다수가 됐고 민주당이 다수가 됐죠. 그리고 구청이 완전 역전이 됐죠. 지금 8대 17로 숫자는 같지만 색깔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지금 민주당이 됐죠.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뭐 쌍수 들고 뭐 반대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속도면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근데 이런 약간 민선 9기에는 갈등 요소를 이제 내포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이미 엄청나게 지금 민선 8기 때 소규모 정비까지 하면 약 700여 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이게 이제 성과 가시화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전에는 신통기획 뭐 한 거 있냐, 뭐 지금 착공한 게 뭐가 있냐 엄청나게 공격당했죠. 근데 이제 가시화가 된다.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미리 웃으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계속 이제 폭등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지금 따라서 지역의 빌라들이 뭐 15억, 20억짜리 빌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선 9기 4년간 민간 개발 추진 동력을 정확히 얻었다. 그리고 대선과 지선이 합쳐지는 이런 사이클도 온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장기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오세훈 당선에도 시의회 구청장은 민주우위 힘겨루기 예고가 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무조건 색깔 다르다고 싸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있습니다. 이 보수당과 진보가 방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성. 여기는 민간이고요. 여기는 공공이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기보다 그냥 반대의 제스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정말 숫자는 그대로죠.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게 색깔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투자의 지도라고 제가 이제 좀 별명을 붙였는데요. 공교롭게 제가 작년부터 이제 동남권에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셔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시와 구청이 합치된 곳이 또 이렇게 동남권 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쉽게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때가 7기였고 민선 8기였죠. 8기. 여기가 이제 9기죠. 9기. 이렇게 보시면 진짜 좀 더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뭐 하나 뜻을 펼치면 다 도와줬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좀 마찰이 있죠. 지금도. 그러면서 그래도 시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좀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네, 국토부와 또 서울시 의회도 그리고 구청까지 이렇게 파란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이게 되게 안 되고 뭐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의 속도라면 한 70에서 한 80까지 다소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죠. 국토부. 서울시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싸워 보이지만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그 개념적인 걸로 서로 이제 협치를 계속 하는 중이죠. 좋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6,000세대만 공급하자. 근데 국토부는 최대 2만이다. 그리고 최소 만이다. 벌써 이제 이견이 바로 생기죠. 그리고 국토부는 태릉시지 여기다가 주택 만들자. 6,800가구 공급하자. 근데 서울시는요, 6,800가구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 그린벨트 풀고 녹지를 훼손하는 게 소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서울시는요, 그린벨트 푸는 것을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푸는 것 같은 당이어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또 서울시에서는 아쉬운 게 있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야 소위 말해 31만 호가 31년까지 착공을 할 텐데 지금 여기 다 서울시 다 투기 지역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걸렸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허들이고요. 이주비 대출 이걸 LTV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이런 협상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의회 이제 난제가 있다 그랬는데 시의회는 정책 예산 및 승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여기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속도가 약간 느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 인허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죠. 구청이죠. 구청에서 또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잘 추진이 된다는 쪽으로 보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요, 신속 통합계획 2.0을 발표하면서 11년에서 20년까지는 약 400개 정도, 43만 호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경기도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민선으로 집권을 하고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이제 민선 9기에는 31만 호까지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2.0은 작년 9월 29일 날 이미 발표를 했고요. 2.0에서 이제 18.5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여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정비구역 지정이 보통 5년에서 6년, 7년까지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빠르면 2년 안에 지구 지정까지 다 돼버린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빌라를 잘 투자하시면요, 한 1년 이내에 막 2억씩 3억씩 오르는 게 막 경기가 과열이 돼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빨리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투기랑 상관이 없이요. 그래서 한강벨트는 또 31년까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 20만 가구가 들어온다. 그래서 31만 가구 착공인데요. 그 중에 한 60% 이상이 이 한강벨트에 이제 몰려 있죠. 이런 거를 작년에 이렇게 미리 발표하다 보니까 표심에서도 이렇게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추진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 세 가지죠. 그래서 2.0을 발표를 했는데 31년까지 31만 호, 그리고 한강벨트에서 여기 3분의 1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 강남 3구를 언급했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남 재개발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또 공교롭게 요거까지 하신다면 요게 동남권이 3개를 다 포함하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고요. 우리 한강벨트 라인은 한 19만 호 정도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그리고 강남 3구 주요 지역 요렇게 되죠. 그리고 서울시 국토부 시의회 구청인데 서울시와 이렇게 구청이 또 일치하는 데를 찾아보면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뭐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다 합쳐지는 곳을 보면 이렇게 동남권이다. 그래서 동남권역을 보시면 일단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는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죠. 그래서 이 큰 권역을 보셨을 때 이제 여기도 재개발이라는 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압구정, 이 한강변이라든지 아니면 반포 이런 데서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세 개의 축이 여기 지금 잠실 마이스가 있고,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정보사 부지도 있죠. 이런 큼직큼직한 개발이 이렇게 3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마이스라든지 잠실 마이스, 그리고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이런 큰 계획을 많이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축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영동대로 복합 사업인데요. 이 경부고속도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지하화를 23년에 발표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지역에 재개발도 강남권으로 반드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강동구는 아까 제가 문자 사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천호, 그리고 고덕, 시간 없으니까 조금씩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쯤에 이제 투자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GTX가 이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좀 잘 말씀드린다. 그리고 광진구는 아마 4년 동안 가장 투자로서 적합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려 1년 전만 해도요, 이런 구역이 하나도 없었죠. 예, 하나도 없었을 만큼 정말 지구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이 광진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일 주목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은 능동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죠. 제가 광진구는 반드시 요즘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몇 주째 지금 이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1억대 후반에서 한 2억대 초반으로 한번 여기 투자해 보셔라. 그리고 또 더 자세한 얘기는요, 이게 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도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제 4년간 이 재개발과 관련된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광진구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바로 전해 주시죠, 소장님. 네, 제가 좀 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광진구에 투자 한 자와 하지 않는 자로 분류가 된다. 광진구는요, 제가 보기엔 투자의 길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저층주거지가 60%를 차지하고 있죠. 60%. 서울시의 거의 1등, 1, 2, 3등이 다 60%입니다. 60%. 그리고 평균이 38%죠. 저층주거지가 이렇게 많은 곳이 없고요. 또 이렇게 다 평지죠, 평지.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2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일로는 7호선이고 이쪽으로는 5호선이죠.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요지이고요. 또 한강을 또 끼고 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오늘 한번 민선 9기를 이제 9기가 시작될 텐데 광진구가 아마 지금 완전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신통기획이 정말 신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되고 그 후에 바로 철폐를 한 게 정비지수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철폐를 하면서 구역 지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소위 말해 엄청 쉽게 그냥 뭐 3개 다 해당이 됐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구역 지정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큰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층 규제 폐지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18년에서 13년으로 줄이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2.0을 또 가동을 했죠. 여기서 1년을 더 줄여버린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2.0이 민선 9기에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속 통합기획 2.0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잠깐 보시면 8개의 규제 혁신 방안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 환경평가 초안 하지 마라. 그냥 바로 통합심의해라. 그리고 세입자 무주택도요. 이거를 나중에 보상을 위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렇게 2번 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하지 마라. 이게 뭐 그렇다고 1, 2년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을 줄인 건데요. 이렇게 깨알같이 요건 2개월 아낀 거고 요것도 1개월 아낀 거죠. 그리고 조례 개정이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때는 이런 거를 추진하면 바로바로 조례 개정이 따라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르게 많이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 협의 기간도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크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의 배치라든지 이런 큰 거를 하고 자치구에서는요 주차장, 뭐 도로 이런 부분을 이제 관여를 하죠. 그리고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청, 그리고 뭐 소방, 뭐 경찰서 이런 거 협의할 거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심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서울시가 통합 의견을 내서 빨리빨리 하겠다. 이것도 깨알같이 2개월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시행인가 와중에 많이 바뀌기 마련인데 5% 미만은 구청장이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를 좀 많이 권한을 확대했다. 10%까지 그리고 정비 구역 면적도
10%까지 좀 확대해서 구청장이 경미한 변경은 자꾸 서울시에 오며 가며 뭐 오래 걸리지 말고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요것도 깨알처럼 1개월 빨라졌죠. 자, 그래서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요거는요. 추정분담금은 우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4회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조합 설립할 때 한 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 때 한 번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 비슷한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요 사이에 한 번 하고 관리 처분 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번으로 줄이자. 요것도 깨알처럼 이제 1개월이 빨라지고요. SH 관리 처분 요런 건 이제 임대 아파트겠죠. 이런 것도 뭐 한 개 기간이 2개 기간 병렬형으로 해서 이제 뭐 동맥경화를 빨리빨리 뚫어버리죠. 이것도 깨알처럼 2개월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주 촉진 대책 이것도요. 이게 서울시가 제가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주 촉진을 위해서 좀 세입자 10년 넘게 살았는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조합에서 추가 보상을 해주고 나면 그 돈이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 보상을 하라 이거예요. 하고 추가 이주비는 용적률을 그만큼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거는 진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약자에 대한 진짜 진정한 복지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많이 줄이면서 서로 행복해지면서 2개월도 또 깨알 단축을 한다. 정비구역 내 건축물 해체 심의도요. 이게 또 법대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하라는 겁니다. 심의 2번 할 거 그냥 정확하게 한 번 하라는 거죠. 그래서 2개월. 그래서 서울시가 정비 사업에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마스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스터. 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런 1년을 예를 들어서 18년을 12년 줄이는 거는 예를 들어 공부로 따지면 50등에서 공부 좀만 하면 20등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10등에서 5등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요렇게 12년에서 완전히 깨알처럼 1년을 더 짜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이건 여나 야나 이런 것을 같이 협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만 호 착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35년까지는 37만 7천 호가 준공이 된다라고 쳤을 때 그리고 또 민성 9기 때 수많은 또 지구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아파트 가격도 많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가 4년간 잘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실제로 아파트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문자 사연처럼. 그래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요게 그래프인데요. 요게 2021년 이후에 빌라 가격의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 이게 투기라든지 아니면 과열이 붙어서 막 빨리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보시면요. 이 신통기획을 도입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5년 걸렸습니다. 5년. 과거에는 정비구역 자체가 힘들었어요. 자체가 서울대 가는 거였는데 이게 5년짜리를 이걸 반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가는 거를 이게 또 3.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10년 봤어요. 10년.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거를 그냥 투자를 하라 그랬거든요. 정비구역 예정지구에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라고 한 게 21년도에 그 중론이었어요. 중론. 근데 21년도에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채고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돈 많이 버셨죠. 그래서 이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럼 이 두 가지만 해도 지금 여기 보면 어떻죠? 3년이죠. 3년. 그러면 3배 빨라진 거예요. 이거 9년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배 빨리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재개발 투자를 잘 해놓으면 3배 빨리 오른다. 그래서 자양사동도 조합 설립 안 됐는데 지금 3배 오른 겁니다. 3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숨은 원리를 도정법에 그리고 이런 행정 절차까지 잘 녹여내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을 잘 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 잘 이해 안 가시면요. 세미나 자주 오시면 제가 이런 거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버렸잖아요. 금방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진구가 굉장히 뜨겁다 그랬잖아요. 광진구가 지금 1년 만에 2억씩 오르는 겁니다. 지금 구이동이나 중곡동 보면요. 이런데 1년 전에 여기 지구 지정된 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구이동도 보시면 25년 10월에 4년차 원룸이 2억 9천이었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럼 7천만 원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불과 뭐 1년도 안 됐죠. 지금 신축이 여기 5.3억입니다. 신축이. 그러면 벌써 1년도 안 돼서 2.3억이 오른 거예요.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아주 지금 뭐 기분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투룸도 이때 3억 9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2억 8천 정도 2억 8천에서 9천 정도 전세 들어가 있어서 요게 1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1억 투룸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6억 5천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이게 투기가 아닌 정말 행정이 빨라져서 옛날에 8.5년, 9년 걸렸던 게 이제는 재개발 투자 잘 해놓으시면 1, 2년 안에 막 3, 4억도 번다는 게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다 보셨던 물건들입니다. 제가 다 방송을 했었죠. 1년 전에. 중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구지형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었죠. 작년 제 방송 보시면요. 이걸 면목동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면목역 주변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중곡동이.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죠. 여기도 1.5억씩 다 올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아셨을 때 투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모르고 막 하는 게 도박이고 투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구이동과 중곡동이 1년 이내에 1억 5천에서 2억씩 올랐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곡동이죠. 중곡동이 플러스 1억 5천 올랐을 때 여기 밑에가 구이동이죠. 구이동 2억 올랐을 때 여기가 지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입지가 가장 좋거든요. 자양 빼고 가장 좋은 곳인데 어린이대공원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보면 그래서 주변에 자극받아서 신축보다 지금 구축이 지금 더 가격이 더 비싸진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여기서는 4.9억에 사실 수 있고 신축 투룸은 5.5억인데 구축이 지금 훨씬 비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투자하셔야겠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전성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2022년 이후 578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이렇게 지금 단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결에 같이 합류하셔야 되고 또 민선 9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해서 엄청나게 성과를 많이 낼 것이다. 그리고 5선으로 정비사업의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봤을 때 동남권 벨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일 많이 오른 곳이죠. 거기와 지금 요거 두 개 겹치는 부분 한번 이렇게 보셨을 때 어디 투자하셨으면 괜찮은지 한번 또 보시길 바라겠고요. 동남권역이 이렇게 서초에서부터 강남, 송파, 그리고 강동, 네, 그리고 광진이죠. 이렇게가 앞으로 4년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는 대표적으로 반포로 보시면 되겠고요. 송파 잠실은 당연히 잠실이 제 상급지죠. 강동에서는 고덕입니다. 그리고 광진에서는 자양도 있지만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능동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 오늘만 또 두 번째 얘기하네요. 그래서 A12와 13, 14가 지금 중곡동과 구이동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시간 꽉 채웠는데 세미나 오시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알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